나는 어쩌면 물고기인데 산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마서에 처음 오신 분들, 계속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랑 얘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모드 루이스라는 캐나다 화가의 인생을 담은 영화 제목인데 원제는 모드였어요. 그녀의 이름을 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 사랑으로 개봉이 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체적 장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행복하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드 루이스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 그리고 성공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되시면 5번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루이스는 나이브 화가였어요. 나이브 화가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나 양식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감, 직관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그림을 보시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드 루이스의 그림들 보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기분 나지 않으세요? 산타 할아버지를 고대했던 그 동심, 맞아요. 동심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모드 루이스는 1903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등도 굽어 있고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어린 시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서 더 장애가 심해지죠. 그렇게 학교에 갔는데 왕따를 당해서 결국 홈스쿨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접한 건 어머니하고 크리스마스 때 수채화로 만든 카드를 팔았던 추억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30대 초반에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모가 모두를 돌봤는데 이모는 모두의 그림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지저분하다고 하고 가사일이나 도왔으면 했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남편이 된 에버렛 루이스가 가정부 구인 광고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가정부로 들어가면서 이모집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작은 에버렛 루이스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 집의 창문, 가구, 벽을 캔버스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특히 많이 그렸던 건 카드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 카드를 25센트에 팔았는데 카드가 잘 팔리면서 점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닉슨 대통령도 샀다고 하고 유명 인사들이 그림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어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모드 루이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건 그녀가 그저 한 사람의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라틴어로 에두카레에서 유래된 말인데 정신적, 신체적 성장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핵심적인 건 교육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그렇지가 않죠. 현재의 교육은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 지식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표준화된 인간상을 정해놓고 사회에서 역할, 구실을 하도록 커리큘럼을 짜놨잖아요. 물론 이건 사회화의 측면에서 교육에 불가피한 점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의 교육,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교육과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의 이 간극을 펜들럼의 관점, 지난번에 트랜서핑에서 다뤘던 펜들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펜들럼은 동일한 생각들이 모인 에너지체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도적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고방식에 집합적으로 주입하려는 에너지 집합체인 거니까. 그렇게 교육 펜들럼은 다른 펜들럼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는데 교육 펜들럼의 규칙은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하라는 교육은 개개인의 개성, 적성을 이끌어내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질적 이끌어내는 교육과 제도적 교육을 구분하여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본래적 교육과 시스템 교육의 한계를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고기에게도 하늘을 나는 법을, 원숭이에게도 하늘을 나는 법을, 새에게도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개개인마다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제도적 교육이 직면한 한계입니다. 모드 루이스, 그녀는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의 재능, 좋아하는 것을 이끌어냈죠. 거기에 물론 어머니의 역할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떤 제도적 교육을 부정하거나 모두가 학교 밖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숭이에게 계속 하늘을 날아봐, 하늘을 날아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리 열심히 날개짓 흉내를 내봐도 그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겠죠. 그건 그의 방식이 아니니까. 만약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20년 동안 승진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생겨요. 내 앞에서 승진 자리가 끊겨버린다거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밀고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생겨도 선배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진은 다 어려워, 누구한테나. 원래 승진이란 힘든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나한테는 유독스럽게 무거운 문이 있어요. 애를 쓰는데도 안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내 영혼이 원한 길은 아니다. 내 영혼이 원한 길이 아니고 펜들럼이 만들어준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펜들럼이 만들어준 길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쟁 트랙이라는 거죠. 트랜서핑의 바딤 젤란드는 펜들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펜들럼은 똑같은 빵을 얻기 위해서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게끔 만들어 놓았다. 돈 벌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한다는 세계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 경쟁 펜들럼이라는 게. 하지만 원숭이는 헤엄을 칠 수는 없지만 나무 사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한 트랙이 있어요. 내가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트랙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새인지, 물고기인지, 원숭이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거죠. 모든 스타는 자신만의 개성과 독창성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기만의 스타 섹터, 쉽게 열리는 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스타트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당신의 나의 영혼만이 알고 있습니다. 영혼, 쉽게 말해 잠재의식, 현재의식, 나의 생각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생각,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외부 기준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순수한 개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나의 영혼, 잠재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 수 있는 나만의 성공 열쇠를. 그런데 잠재의식은 말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닌 이미지, 느낌, 직관, 감정, 느낌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나만의 트랙을 찾기 위해 내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영화 속에서 모두 루이스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에버렛 루이스, 남편은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녀를 구박하기도 하고 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모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난 사랑받았어. 모두 루이스는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새가 아닌 물고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생 외톨이로 살았던 남편 에버렛 루이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떠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외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 혹시 나는 물고기인데 산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나를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갈급함, 그 갈증을 다 내려놓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내 고유의 능력, 내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즐겁게 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이끌어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의 끝은 자기 존중입니다. 저는 내 사랑을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수고했어, 내 사랑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모두 영화 한번 보시면서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였습니다.